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벌이는 전쟁, 바로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지식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큰 파장을 만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선호나 동기부여 구호를 외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집중은 명백한 생물학적 사건이며 우리의 뇌가 한정된 인지적, 에너지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전전두피질, 바로 우리 뇌의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결정, 충동조절, 목표 설정, 행동 통제와 같은 고차원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여러분은 이 전전두피질이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뇌의 지휘본부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죠. 이 활성화는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작업 기억력을 증폭시키고 인지 능력을 날카롭게 하며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끝없는 잡담까지 억제합니다. 집중을 하나의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스포트라이트는 시야를 좁혀 배경의 수많은 불필요한 정보들로부터 정말 중요한 정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집중의 강도가 높을수록 신호는 더욱 명확해지고 소음은 줄어듭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는 낭비되는 계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하는 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덜 산만해지고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에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집중하는 능력은 에너지 소모가 큰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무언가가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느껴지면 멈춰야 한다는 신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정신적 긴장감은 여러분의 전전두피질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관련 없는 생각을 억제하며 여러분의 시스템 전체를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경화학적 기반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강렬하게 집중할 때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각각 각성도와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마음속에 일종의 터널 시야를 만들어 여러분이 더 큰 명료함으로 과제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은 뇌의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켜 뉴런이 중요한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교한 시스템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여러 작업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거나 멀티태스킹을 한다면 여러분은 뇌가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전두피질을 지치게 할 만큼만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만큼은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정신적 피로, 의지력 감소로 이어지며 심지어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만함과 관련된 신경 경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지속적인 주의력과 관련된 경로는 약화됩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중력 부족을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그것은 혼란스러운 환경에 대한 신경학적 적응의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연습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산만함을 연습한다면 당신은 산만해지는데 더욱 능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또한 사실입니다. 집중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 신경회로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전전두피질은 근육처럼 사용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좋아질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조건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지적 기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집행 기능이 강력할 때 당신은 유혹에 저항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며 장기적인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화려한 것에 이끌리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기술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뇌에서 시작됩니다. 산만함은 단순히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인지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신경학적 파괴자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끊임없이 이동하도록 내버려둘 때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계획하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바로 그 신경 메커니즘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강력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뇌는 현대 환경이 요구하는 방식의 멀티태스킹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하나의 앱에서 다른 앱으로,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점프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게 주의력을 제할당하고 맥락을 재설정하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집중 회로를 약화시킵니다. 집중력과 자제력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은 이러한 종류의 과부하에 특히 취약합니다. 스마트폰 알림과 같은 외부적 방해든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과 같은 내부적 방해든 방해 요소가 끊임없이 존재하면 전전두피질은 목표 지향적인 깊은 작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활성화 상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 신경활동은 얕고 흩어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형편없는 의사결정,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만성적인 정신적 안개 상태입니다. 당신은 바쁘거나 활동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바퀴만 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방해에는 주의력 잔여물이라고 알려진 인지적 비용이 따릅니다. 이는 당신이 새로운 작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당신의 주의력 일부는 이전 작업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방해로부터 완전히 다시 집중하는데 최대 2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수십 개의 미세한 방해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뇌는 결코 완전히 몰입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깊은 통찰력, 창의성,
그리고 지속적인 진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파편화된 사고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신경학적 수준에서 반복되는 산만함은 충동성과 새로움 추구와 관련된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의 뇌는 방해를 기대하기 시작하고 고요함과 장시간의 노력을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의미 있는 진전을 강화해야 할 도파민 시스템은 좋아요, 메시지, 클릭과 같은 빠르고 노력 없는 보상에 의해 장악당합니다. 이는 더 많은 자극을 갈망하지만 만족감은 덜 느끼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다음에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이것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현대 세계는 바로 이런 종류의 분열된 주의력을 조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지적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설계된 장치, 알림, 플랫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2000번 이상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작업, 집중, 그리고 감정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뇌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정신적 명료함을 진정으로 되찾으려면 산만함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지적 퇴화의 한 형태입니다. 불필요한 방해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에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의력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단지 좋은 습관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필수 과제인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시간 블록을 만드십시오. 웹사이트 차단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쉬운 유혹을 제거하십시오. 지루함, 피로, 불편함과 같이 산만함으로 이어지는 내부 신호를 인식하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감정들과 함께 머무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듯이 집중을 담당하는 신경망도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과정이 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집중적인 작업에 참여하고 방해를 최소화하며 정신적 고요함을 배양함으로써 당신은 명료함, 규율, 그리고 깊이를 위해 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산만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집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맹렬히 보호하십시오. 도파민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움이나 보상과만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기부여와 목표 추구에 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이것은 다시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화학적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상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 기반의 도파민 분비에서 노력 기반의 분비로의 이 전환은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력에 도파민을 연결하면 일하는 행위 자체가 내재적으로 보람있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완성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 자체에서 만족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 생리적 이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계속 나아가기 위해 외부적인 보상이나 인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움직이는 내적 엔진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강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려운 과제를 마칠 때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 과정에 들인 노력을 되돌아보고 그 노력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긴장감, 그 밀어붙임, 그 힘든 과정을 긍정적인 신경화학적 피드백과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뇌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중에도 도파민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력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중독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현대 문화에서 도파민은 종종 빠른 만족감을 제공하는 수동적이고 저에너지 행동에 의해 장악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영상을 몰아보고 좋아요를 쫓는 행위들. 이러한 행동들은 의미 있는 노력 없이 뇌의 도파민을 범람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가 최소한의 저항 경로를 선호하기 시작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은 실제 노력이 필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동기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교적 더 힘들고 느리며 덜 보람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도파민 반응을 결과해서 노력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집중적인 작업 세션을 마치거나 힘든 운동을 끝낸 후 도파민을 급증시키는 산만함으로 자신을 보상하는 대신 작업 그 자체를 되돌아보십시오. 말 그대로 또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었지만 내가 해냈어. 이것이 바로 오늘의 승리야.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도전과 만족감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도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만 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노력을 부담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덕분에 더 강해지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과정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화학적 조건화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가 일, 집중, 그리고 불편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주변에 두는 정보, 미디어, 환경, 그리고 사람들은 단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허용하는 모든 입력은 당신의 뇌가 현실을 해석하고 신념을 형성하며 기대를 설정하고 자아감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무엇을 소비하는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적인 입력이 선정적인 뉴스, 사회적 비교 또는 저급한 오락에 의해 지배된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들을 당신의 세계관의 중심으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과 아무 관련 없는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당신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에 반응하며 그것들을 기반으로 당신의 행동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장악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력이 산만함과 불안을 조건화할 수 있듯이 긍정적이고 의도적인 입력은 집중, 명료함,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조건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을 물리적으로나 디지털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성할 때 당신은 당신의 뇌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먼저 당신의 디지털 환경부터 시작하십시오. 명확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신체적인 식단을 관리하듯 정보 식단을 점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콘텐츠가 나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
나를 더 강하고 명료하고 집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산만하고 반응적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당신의 물리적 공간을 보십시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집중하고 싶다면 시각적 혼란과 디지털 소음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성장하고 싶다면 책, 도구, 그리고 당신의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들을 손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유한한 자원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잃으면 휴식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시간을 낭비할 때 당신은 단지 목표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시간 낭비는 의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주도하는 대신 반응하며 보내는 것, 자신의 의제를 설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의제에 끌려가는 것. 이렇게 살 때 당신은 기본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집중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작동하는 대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반복되고 행동은 습관적이며 인식은 무뎌집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는 신경학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무의미한 작업이나 끊임없는 반응성으로 시간을 소비하게 내버려두면 당신은 뇌가 긴급함 없이 작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일이 항상 있다는 느낌을 정상화시키고 그 결과 당신의 미래를 실제로 구축하는 결정과 행동을 미루게 됩니다. 이것을 의도적인 시간 사용과 대조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고 구조와 경계를 만들 때 당신은 집행통제와 미래 지향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내적 권위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사는 대신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그것을 직접 설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당신의 시간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당신에게 시간을 낭비할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크롤할 또 다른 피드, 볼 또 다른 쇼, 당신의 것이 아닌 또 다른 긴급한 일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시간 낭비를 멈추고 싶다면 그것은 의식적이고 매일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선언하고 그에 맞춰 행동을 정렬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은 당신 미래의 기초를 이루는 벽돌 한 장입니다. 명료함, 규율, 그리고 성장을 원한다면 시간을 값싼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시간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중한 화폐입니다. 마치 신성한 것을 다루듯 소중히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바로 그 시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벌이는 전쟁, 바로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지식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큰 파장을 만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선호나 동기부여 구호를 외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집중은 명백한 생물학적 사건이며 우리의 뇌가 한정된 인지적, 에너지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전전두피질, 바로 우리 뇌의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결정, 충동조절, 목표 설정, 행동 통제와 같은 고차원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여러분은 이 전전두피질이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뇌의 지휘본부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죠. 이 활성화는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작업 기억력을 증폭시키고 인지 능력을 날카롭게 하며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끝없는 잡담까지 억제합니다. 집중을 하나의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스포트라이트는 시야를 좁혀 배경의 수많은 불필요한 정보들로부터 정말 중요한 정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집중의 강도가 높을수록 신호는 더욱 명확해지고 소음은 줄어듭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는 낭비되는 계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하는 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덜 산만해지고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에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집중하는 능력은 에너지 소모가 큰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무언가가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느껴지면 멈춰야 한다는 신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정신적 긴장감은 여러분의 전전두피질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관련 없는 생각을 억제하며 여러분의 시스템 전체를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경화학적 기반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강렬하게 집중할 때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각각 각성도와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마음속에 일종의 터널 시야를 만들어 여러분이 더 큰 명료함으로 과제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은 뇌의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켜 뉴런이 중요한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교한 시스템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여러 작업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거나 멀티태스킹을 한다면 여러분은 뇌가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전두피질을 지치게 할 만큼만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만큼은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정신적 피로, 의지력 감소로 이어지며 심지어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만함과 관련된 신경 경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지속적인 주의력과 관련된 경로는 약화됩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중력 부족을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그것은 혼란스러운 환경에 대한 신경학적 적응의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연습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산만함을 연습한다면 당신은 산만해지는데 더욱 능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또한 사실입니다. 집중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 신경회로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전전두피질은 근육처럼 사용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좋아질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조건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지적 기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집행 기능이 강력할 때 당신은 유혹에 저항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며 장기적인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화려한 것에 이끌리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기술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뇌에서 시작됩니다. 산만함은 단순히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인지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신경학적 파괴자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끊임없이 이동하도록 내버려둘 때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계획하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바로 그 신경 메커니즘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강력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뇌는 현대 환경이 요구하는 방식의 멀티태스킹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하나의 앱에서 다른 앱으로,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점프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게 주의력을 제할당하고 맥락을 재설정하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집중 회로를 약화시킵니다. 집중력과 자제력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은 이러한 종류의 과부하에 특히 취약합니다. 스마트폰 알림과 같은 외부적 방해든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과 같은 내부적 방해든 방해 요소가 끊임없이 존재하면 전전두피질은 목표 지향적인 깊은 작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활성화 상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 신경활동은 얕고 흩어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형편없는 의사결정,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만성적인 정신적 안개 상태입니다. 당신은 바쁘거나 활동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바퀴만 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방해에는 주의력 잔여물이라고 알려진 인지적 비용이 따릅니다. 이는 당신이 새로운 작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당신의 주의력 일부는 이전 작업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방해로부터 완전히 다시 집중하는데 최대 2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수십 개의 미세한 방해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뇌는 결코 완전히 몰입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깊은 통찰력, 창의성, 그리고 지속적인 진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파편화된 사고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신경학적 수준에서 반복되는 산만함은 충동성과 새로움 추구와 관련된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의 뇌는 방해를 기대하기 시작하고 고요함과 장시간의 노력을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의미 있는 진전을 강화해야 할 도파민 시스템은 좋아요, 메시지, 클릭과 같은 빠르고 노력 없는 보상에 의해 장악당합니다. 이는 더 많은 자극을 갈망하지만 만족감은 덜 느끼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다음에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이것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현대 세계는 바로 이런 종류의 분열된 주의력을 조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지적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설계된 장치, 알림, 플랫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2000번 이상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작업, 집중, 그리고 감정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뇌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정신적 명료함을 진정으로 되찾으려면 산만함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지적 퇴화의 한 형태입니다. 불필요한 방해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에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의력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단지 좋은 습관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필수 과제인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시간 블록을 만드십시오. 웹사이트 차단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쉬운 유혹을 제거하십시오. 지루함, 피로, 불편함과 같이 산만함으로 이어지는 내부 신호를 인식하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감정들과 함께 머무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듯이 집중을 담당하는 신경망도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과정이 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집중적인 작업에 참여하고 방해를 최소화하며 정신적 고요함을 배양함으로써 당신은 명료함, 규율, 그리고 깊이를 위해 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산만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집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맹렬히 보호하십시오. 도파민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움이나 보상과만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기부여와 목표 추구에 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이것은 다시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화학적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상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 기반의 도파민 분비에서 노력 기반의 분비로의 이 전환은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력에 도파민을 연결하면 일하는 행위 자체가 내재적으로 보람있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완성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 자체에서 만족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 생리적 이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계속 나아가기 위해 외부적인 보상이나 인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움직이는 내적 엔진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강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려운 과제를 마칠 때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 과정에 들인 노력을 되돌아보고 그 노력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긴장감, 그 밀어붙임, 그 힘든 과정을 긍정적인 신경화학적 피드백과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뇌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중에도 도파민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력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중독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현대 문화에서 도파민은 종종 빠른 만족감을 제공하는 수동적이고 저에너지 행동에 의해 장악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영상을 몰아보고 좋아요를 쫓는 행위들. 이러한 행동들은 의미 있는 노력 없이 뇌의 도파민을 범람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가 최소한의 저항 경로를 선호하기 시작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은 실제 노력이 필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동기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교적 더 힘들고 느리며 덜 보람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도파민 반응을 결과해서 노력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집중적인 작업 세션을 마치거나 힘든 운동을 끝낸 후 도파민을 급증시키는 산만함으로 자신을 보상하는 대신 작업 그 자체를 되돌아보십시오. 말 그대로 또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었지만 내가 해냈어. 이것이 바로 오늘의 승리야.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도전과 만족감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도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만 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노력을 부담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덕분에 더 강해지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과정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화학적 조건화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가 일, 집중, 그리고 불편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주변에 두는 정보, 미디어, 환경, 그리고 사람들은 단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허용하는 모든 입력은 당신의 뇌가 현실을 해석하고 신념을 형성하며 기대를 설정하고 자아감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무엇을 소비하는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적인 입력이 선정적인 뉴스, 사회적 비교 또는 저급한 오락에 의해 지배된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들을 당신의 세계관의 중심으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과 아무 관련 없는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당신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에 반응하며 그것들을 기반으로 당신의 행동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장악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력이 산만함과 불안을 조건화할 수 있듯이 긍정적이고 의도적인 입력은 집중, 명료함,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조건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을 물리적으로나 디지털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성할 때 당신은 당신의 뇌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먼저 당신의 디지털 환경부터 시작하십시오. 명확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신체적인 식단을 관리하듯 정보 식단을 점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콘텐츠가 나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 나를 더 강하고 명료하고 집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산만하고 반응적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당신의 물리적 공간을 보십시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집중하고 싶다면 시각적 혼란과 디지털 소음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성장하고 싶다면 책, 도구, 그리고 당신의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들을 손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유한한 자원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잃으면 휴식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시간을 낭비할 때 당신은 단지 목표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시간 낭비는 의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주도하는 대신 반응하며 보내는 것, 자신의 의제를 설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의제에 끌려가는 것. 이렇게 살 때 당신은 기본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집중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작동하는 대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반복되고 행동은 습관적이며 인식은 무뎌집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는 신경학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무의미한 작업이나 끊임없는 반응성으로 시간을 소비하게 내버려두면 당신은 뇌가 긴급함 없이 작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일이 항상 있다는 느낌을 정상화시키고 그 결과 당신의 미래를 실제로 구축하는 결정과 행동을 미루게 됩니다. 이것을 의도적인 시간 사용과 대조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고 구조와 경계를 만들 때 당신은 집행통제와 미래 지향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내적 권위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사는 대신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그것을 직접 설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당신의 시간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당신에게 시간을 낭비할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크롤할 또 다른 피드, 볼 또 다른 쇼, 당신의 것이 아닌 또 다른 긴급한 일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시간 낭비를 멈추고 싶다면 그것은 의식적이고 매일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선언하고 그에 맞춰 행동을 정렬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은 당신 미래의 기초를 이루는 벽돌 한 장입니다. 명료함, 규율, 그리고 성장을 원한다면 시간을 값싼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시간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중한 화폐입니다. 마치 신성한 것을 다루듯 소중히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바로 그 시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벌이는 전쟁, 바로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지식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큰 파장을 만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선호나 동기부여 구호를 외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집중은 명백한 생물학적 사건이며 우리의 뇌가 한정된 인지적, 에너지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전전두피질,
바로 우리 뇌의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결정, 충동조절, 목표 설정, 행동 통제와 같은 고차원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여러분은 이 전전두피질이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뇌의 지휘본부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죠. 이 활성화는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작업 기억력을 증폭시키고 인지 능력을 날카롭게 하며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끝없는 잡담까지 억제합니다. 집중을 하나의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스포트라이트는 시야를 좁혀 배경의 수많은 불필요한 정보들로부터 정말 중요한 정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집중의 강도가 높을수록 신호는 더욱 명확해지고 소음은 줄어듭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는 낭비되는 계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하는 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덜 산만해지고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에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집중하는 능력은 에너지 소모가 큰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무언가가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느껴지면 멈춰야 한다는 신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정신적 긴장감은 여러분의 전전두피질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관련 없는 생각을 억제하며 여러분의 시스템 전체를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경화학적 기반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강렬하게 집중할 때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각각 각성도와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마음속에 일종의 터널 시야를 만들어 여러분이 더 큰 명료함으로 과제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은 뇌의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켜 뉴런이 중요한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교한 시스템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여러 작업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거나 멀티태스킹을 한다면 여러분은 뇌가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전두피질을 지치게 할 만큼만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만큼은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정신적 피로, 의지력 감소로 이어지며 심지어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만함과 관련된 신경 경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지속적인 주의력과 관련된 경로는 약화됩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중력 부족을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그것은 혼란스러운 환경에 대한 신경학적 적응의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연습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산만함을 연습한다면 당신은 산만해지는데 더욱 능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또한 사실입니다. 집중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 신경회로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전전두피질은 근육처럼 사용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좋아질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조건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지적 기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집행 기능이 강력할 때 당신은 유혹에 저항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며 장기적인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화려한 것에 이끌리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기술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뇌에서 시작됩니다. 산만함은 단순히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인지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신경학적 파괴자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끊임없이 이동하도록 내버려둘 때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계획하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바로 그 신경 메커니즘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강력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뇌는 현대 환경이 요구하는 방식의 멀티태스킹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하나의 앱에서 다른 앱으로,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점프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게 주의력을 제할당하고 맥락을 재설정하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집중 회로를 약화시킵니다. 집중력과 자제력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은 이러한 종류의 과부하에 특히 취약합니다. 스마트폰 알림과 같은 외부적 방해든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과 같은 내부적 방해든 방해 요소가 끊임없이 존재하면 전전두피질은 목표 지향적인 깊은 작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활성화 상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 신경활동은 얕고 흩어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형편없는 의사결정,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만성적인 정신적 안개 상태입니다. 당신은 바쁘거나 활동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바퀴만 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방해에는 주의력 잔여물이라고 알려진 인지적 비용이 따릅니다. 이는 당신이 새로운 작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당신의 주의력 일부는 이전 작업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방해로부터 완전히 다시 집중하는데 최대 2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수십 개의 미세한 방해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뇌는 결코 완전히 몰입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깊은 통찰력, 창의성, 그리고 지속적인 진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파편화된 사고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신경학적 수준에서 반복되는 산만함은 충동성과 새로움 추구와 관련된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의 뇌는 방해를 기대하기 시작하고 고요함과 장시간의 노력을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의미 있는 진전을 강화해야 할 도파민 시스템은 좋아요, 메시지, 클릭과 같은 빠르고 노력 없는 보상에 의해 장악당합니다. 이는 더 많은 자극을 갈망하지만 만족감은 덜 느끼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다음의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이것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현대 세계는 바로 이런 종류의 분열된 주의력을 조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지적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설계된 장치, 알림, 플랫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2000번 이상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작업, 집중,
그리고 감정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뇌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정신적 명료함을 진정으로 되찾으려면 산만함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지적 퇴화의 한 형태입니다. 불필요한 방해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에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